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전세 임대인은 미분양 신축 빌라들을 자기 자본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받은 보증금으로 매입했습니다. 51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만 110억 원인데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정상 거래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네, 또 다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알리지 않고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편취한 전세 보증금액 44억 원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인은 갖고 있는 전월세 계약 세대수와 재산 상태를 허위로 알리고 83명과 전세 계약을 치렀습니다. 편취한 전세 보증금은 모두 54억 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최근 신축 빌라가 많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또 인천과 부천에서 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이를 피해갈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지난해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같거나 높았던 거래는 서울 서부권과 부천, 인천에서 많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만 강서구에서는 500건이 넘었고 양천구와 구로구에서 모두 350건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부천과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위험 의심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부천에서만 500건이 넘었고 인천 부평에서는 675건, 미추홀구와 남동구도 각각 400건이 넘는 등 인천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 위험 의심 거래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위험 의심 거래 빌라들은 대부분 신축 건물입니다. 빌라 주택의 가격 자체도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에서 3억 사이에 이제 중위값을 가지고 있는 빌라 주택의 분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이제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위험 거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자들 중에는 한 명이 783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고 29명의 다주택자가 1인 평균 179채를 보유한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자 정부는 이달부터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시각입니다. 정부에서 그 합동 단속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많이 늦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전세 넣는 게 두려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전세 넣는 게 두렵다고요. 사고 날까 봐요? 네. 현재로선 빌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계약을 막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의 경우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가 위험한 전세 거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2억 2천이 많다 적다를 세입자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바로 와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년 중에 한명 될까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더 들더라도 주변 전세 물건 실거래가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이 빌라의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해, 아니면 주변 시세 비슷해, 요즘 전세가 별로 없으니까 전세가 귀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주변의 같은 평수의 같은 조건의 빌라들의 실질 거래가액을 보시고, 보증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그래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소유주가 이런 다수의 거래를 갖다가 다수의 주택을 갖다 한꺼번에 소유를 하고 하면서 이전에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던가 하는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보증기관에서 가입자들에게도 사전에 고지를 해준다던가 하는. 정부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처럼 빌라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신축 빌라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집중호우에 전통시장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긴급 복구는 마쳤지만 추석 대목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부천 역곡의 상상시장. 전통시장 통로에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람이 걷기조차 버겁습니다. 짧은 시간에 물이 불어나며 전통시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지 일주일.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폭우 당시를 떠올리면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한순간에 여기가 딱 들어오더라고.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섭게 오더라고. 다 떠내려고 하고 난리가 나던데. 나 생전 처음 봤어요. 저도. 우리는 저 물까지 저 앞까지 다 차가지고 이것도 고장 났었고 물건도 좀 버리고 그랬어요. 뭐 청소하고 막 하느라고 장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당장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대부분 시설 복구는 마무리된 상황. 다만 매장 곳곳에는 거센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뻘이 이만큼씩 쌓였었어요. 가게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보시면 깨끗한 것 같아도 매출에 많이 하락이 됐어요. 자주 찾았던 집 근처 시장이 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뭐. 봤지만은 피해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비가 그치자마자 상인들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생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상인들은 다 동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냉장고가 다 수습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고쳐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사비를 들여서 전부 다 그 이튿날 다 고쳤어요. 복구 작업도 잠시, 폭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누전으로 인해 불까지 났습니다. 며칠 사이 참담한 상황의 연속. 침수 피해에 이어 화재까지 겹치면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충격이 이렇게 시장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 사이 연이은 재난 속에서 점포마다 치우고 남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누전이 돼가지고 이런 하루는 비 때문에 날리고 하루는 불 때문에 날리고 이건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중기청 상담실에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2년 전에도 한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한 역곡 상상시장 일대. 상인들은 반복되는 물난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상인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물이 찼을 때 여름만 되면은 이게 물건을 높은 데로 올려놨다 내려놨다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을 뚫고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폭우로 인한 재난이 전통시장을 덮치면서 상인들의 힘겨운 일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해 피해로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피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대피소 환경 자체가 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할까요? 대피소 환경에서 어떤 감염 전파 위험성, 그러니까 협소한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 되면 텐트 간의 거리 두기가 어렵다든지 또 샤워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서 이제 밀집도가 증가하게 돼서 감염 위험 전파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재민들께서 그 재난 과정에서 겪으시는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나 또 수면 부족, 또 낯선 환경 등의 적응 이런 것들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중증화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방역 노력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민 대피소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충분한 환기와 손 씻기, 또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셔야 되겠고요. 또 권장된 예방접종을 잘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 증상 발생 시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으시고 또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도 조속히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이렇게 개인별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대피소 환경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보다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현재 8월 2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이제 43%로
8월 1주에 35% 대비해서 약 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아직은 여력이 있습니다만은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확진 시점과 중환자로 진행되는 일주일 정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상 가동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나 또 소아, 임신부, 투석 환자 등과 같이 특수 병상이 필요한 환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병상 배정이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병상 상황을 점검해서 미리 확보하고 또 환자별로 적절한 병상이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소아, 임신부, 투석 환자나 고위험군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백신 접종을 잘 맞도록 하고 또 조기에 진단해서 또 조기에 치료약이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증화 진행을 예방하는 노력도 우리가 병상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다의 줄임말을 써서 시소라는 이름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시소는 구민들의 만남의 장소뿐 아니라 청년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작업 공간으로도 쓰일 계획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소통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에 자리한 문화공간 시소. 도심 속에 자리한 문화놀이터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꽃꽂이와 요가, 향수 만들기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논의하는 문화둘의 시민회와 부평 구민들이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평 지역 청년 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수다도 떠시고 또 교육도 받고 당신들의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희 바로 옆에 부평 별곳 연대형 공간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예술 단체와 연대해서 거기도 역시나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시소라는 명칭은 시민과 소통하다의 줄임말로 부평구와 시민이 함께 문화공간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이번 개소식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구민들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이곳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많이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고 또 여기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평 문화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부평 구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시소. 이 장소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명소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두고 먼저 의회비 조정에 나섰습니다. 의회는 의원 수가 2명 늘고 정책지원관 같은 새로운 직제가 생기면서 의회 필수 운영 비용이 1억 원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 연수비를 포함한 국외 여비 8,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남은 예산을 인건비와 부서 운영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오늘 2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남성이 집수정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20분쯤 부천 도당동의 한 상가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1m 깊이의 지하 집수정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도중 집수정에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안전 위반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